늙음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그대에게 허락한 마지막 정죄의 기회다.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을 보며 세월의 무심함을 탓하는 자는 인생의 참된 맛을 모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육신의 쇠락은 자연의 거대한 섭리이나 정신이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그대가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나이 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맑은 기운을 잃지 않는 자를 존경하는 법이다. 그대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재물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자식의 성공인가? 이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세월이라는 채를 거치면 결국 다 빠져나가고 오직 그대라는 존재의 알곡만이 남게 된다. 만일 그대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탐욕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고 아집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취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을 다시 닫고 맑은 차 한 잔에 스스로의 영혼을 투영하여 살피라.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다경의 가르침이자 쇠락해가는 육신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인품의 향기를 피워 올리는 유일한 비결이다. 대저 사람이 늙어갈수록 취해지는 이유는 욕심의 무게를 줄이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에만 집착하기 때문임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쇠락을 한탄하며 동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의 밀도를 높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다. 곡식이 익어 고개를 숙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정수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며, 물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없는 것은 그만큼 품은 것이 많아 평온하기 때문이다. 그대 또한 세월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혹은 얼마나 탁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이기기 위한 소모전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수행의 시간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맑은 거울은 먼지가 앉지 않게 매일 닦아야 하듯 사람의 마음 또한 매일의 성찰로 닦아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노욕의 때가 끼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이제 그대라는 존재의 본질을 마주할 준비를 하라. 1. 늙음을 쇠락이라 한탄 말고 알곡이 되는 정제의 시간으로 삼으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 여기며 탄식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거대한 이치를 보지 못하고 오직 껍데기의 변화에만 매몰된 어리석은 소치다. 가을 벌판의 곡식을 보라. 뜨거운 여름볕과 모진 태풍을 견뎌낸 곡식이 끝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생명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단단한 알곡이 찼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 역시 이와 같아서 청년기에 화려한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내면을 채우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는 법이다. 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그대가 겪어낸 수많은 풍파가 훈장처럼 새겨진 장엄한 역사임을 깨달아야 한다.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은 비로소 정신의 힘에 집중하라는 하늘의 엄중한 신호다. 젊은 날의 분주함과 세속적 성취에 대한 갈망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겨야 한다. 이 시기에는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치열한 정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명예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갈구는 모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알곡은 껍질 속에 숨어 있으나 껍질이 벗겨져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 노년의 고독은 그 껍질을 벗겨내는 축복의 시간임을 명심하고 이를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진 유배지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그대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알곡을 추려내는 공부를 시작하라.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육신의 쇠락을 한탄하는 대신
내면의 성장을 확인하라. 거울 속의 눈빛이 예전보다 맑아졌는지, 입가에 도끼가 빠졌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오직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죽이는 행위를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셋째, 하루에 최소 1시간은 고전이나 성현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화하라. 맑은 물이 들어와야 고여있는 탁한 물이 나가는 법이다. 넷째,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는 데 힘쓰라. 노년의 완성은 장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을 지워가는 과정이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정성껏 살았는지를 자문하라. 알곡이 된 자는 결코 가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릇 금을 재련할 때 수만 번의 불질을 거쳐야 순금이 나오듯 인간의 인품 또한 세월이라는 화로 속에서 단련되어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젊은 날의 혈기는 불순물이 섞인 광석과 같으나 노년의 침착함은 정제된 보석과 같아야 한다. 만약 그대가 나이가 들수록 더 불평이 많아지고 욕심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린 폐석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를 날마다 태우고 깎아내어 맑은 영혼만을 남기는 정제의 시간을 즐겨야 한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지 말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타 스스로를 정화하라. 그것이 늙음을 지혜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나 내면의 단단함은 천년을 가는 씨앗이 되는 법이다. 이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며 흐트러진 마음의 각도를 바로잡으라. 젊은 날의 실수는 교정할 시간이 충분하나 노년의 어긋남은 돌이킬 길이 없는 치명적인 오점이 된다. 인생의 초반부에 정한 각도가 단 1도만 어긋나도 노년에 이르러 그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신독의 자세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해서 몸가짐을 함부로 하거나 생각의 고삐를 늦추는 순간 그대의 인격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신독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엄의 문제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보루다. 자신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노년의 추함은 대개 혼자 있을 때의 나태함과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다. 씻지 않은 몸, 정리되지 않은 방,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이 모여 그 사람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탁하게 만든다. 맑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있을 때의 삶을 가장 치열하고 정갈하게 관리해야 한다.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내가 유배지에서 홀로 거처할 때도 항상 의복을 바로하고 책상을 정돈했던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구를 정리하고 몸을 정갈히 씻으라. 흐트러진 환경은 반드시 흐트러진 마음을 부르는 법이다. 둘째,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등이 굽으면 생각도 굽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정신도 흩어진다. 셋째, 혼자 있을 때의 언행을 조심하라. 혼잣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에 오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넷째,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을 복기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문책하라.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자신의 방을 사당처럼 신성하게 관리하라.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신독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 안의 공기가 흐려지면 창을 열어 환기하듯 마음이 흐려지면 신독을 통해 환기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남들 앞에서는 성인군자인 척하면서 홀로 있을 때 방종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선이며 그 위선은 결국 눈빛과 말투에 배어나오게 된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라. 그것이 그대를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형의 갑옷이 될 것이다.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홀로 있는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천하 그 어디에서도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3. 자신의 경험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매일의 지식을 새롭게 고치라.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을 불변의 진리인 양받들며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고질적인 아집에 빠지기 쉽다. 이는 스스로를 마음의 유배지에 가두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송장이 되는 지름길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다거나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성장을 멈춘 자들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진정한 공부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무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겸손한 과정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날의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혜는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현재의 유연함에서 나온다. 실사고시의 정신은 노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하는 태도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하는데 자신의 낡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어 스스로 썩어가는 것과 같다. 젊은 세대의 감각을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시선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강진에서 이름 없는 농부와 아전들에게서 농사법과 행정의 폐단을 배운 것은 그들이 나보다 현장을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 첫째, 대화할 때 나 때는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귀는 닫히고 그대의 성장은 멈춘다. 둘째,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을 배우라. 기술이든 지식이든 낯선 분야에 도전하여 뇌의 녹을 닦아내야 한다. 셋째,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조언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감사히 여기라. 불치아무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갖추기 힘든 최고의 덕목이다. 넷째,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가 아집의 감옥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망치다. 다섯째,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시간보다 미래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을 늘려라.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자는 죽어가는 자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좁은 우물 안에서 하늘이 손바닥만 하다고 우기는 개구리와 같다. 넓은 바다를 보지 못한 자는 파도의 거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대가 쌓아온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나 그것이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경험을 징검다리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매일 아침 자신의 상식을 의심하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빈 공간을 마음속에 마련해 두어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갱신하지 않는 자는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다. 지혜는 과거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접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에서 나온다. 4. 치우침 없는 저울로 감정을 다스려 중용의 미학을 완성하라. 노년의 감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야 마땅하나 현실은 작은 바람에도 거칠게 물결치는 조급함으로 가득하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같이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의 저울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중용이란 단순히 중간에 멈추는 적당주의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무게를 찾는 정교한 균형 감각이다. 7만큼 화를 낼 일에는 정확히 7만큼만 반응하고 3만큼 기쁠 일에는
산만큼만 즐거워하는 절제력이 노년의 평화를 보장한다. 감정의 과잉은 정신을 좀 먹고 인격을 파괴하는 독이 됨을 명심하라. 특히 나이가 들어서 부리는 노추나 감정 과잉은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본인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저울인 권도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차갑게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직접 몸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노련함이자 후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이다. 내가 유배 생활의 억울함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던 것은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첫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말을 뱉지 말고 숫자를 100까지 세라. 감정의 첫 파도가 지나가야 이성이 돌아온다. 둘째, 타인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대접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중용에서 벗어난 욕심이다. 셋째, 슬픔이나 기쁨에 너무 깊이 침잠하지 마라.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인지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넷째,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배설하지 마라. 감정은 스스로 소화해야 할 책임이지 남에게 전가할 짐이 아니다. 다섯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감정의 앙금을 가라앉히라. 무릇 화를 쏠 때 시위를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늦추면 화살이 나가지 않는 법이다. 감정도 이와 같아서 너무 억누르면 병이 되고 너무 터뜨리면 허물이 된다.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생 공부의 핵심이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하되 그 마음의 본체는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것이 바로 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며 맑은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세상의 소음은 비로소 음악이 된다. 마음의 저울이 평형을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이 보이고 내면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다. 5.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고 붓을 들어 생각의 찌꺼기를 정리하라.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되고 파편화되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붓을 들어 기록했다. 기록은 망각에 맞서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이며 복잡한 생각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다. 필사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닦는 수행이다. 성현의 말씀을 정성껏 옮겨 적으며 그 뜻을 되새기고 나의 일상을 매일 기록하며 삶의 궤적을 객관화해야 한다. 기록하지 않는 생각은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기록된 생각은 역사가 되고 지혜가 된다. 노년에 이르러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그 대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붓을 움직이는 동안 손끝에서 전해지는 긴장감이 그대의 정신을 맑게 깨울 것이다. 내가 수백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억력 덕분이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메모하고 그것을 분류하여 정리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의 나를 바로잡으며 미래의 나를 예견하게 한다. 첫째, 항상 곁에 수첩과 필기구를 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적으라. 찰나의 영감은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둘째, 매일 아침 그날 할 일을 적고 저녁에는 그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체크하라. 단순한 기록이 삶의 질서를 부여한다. 셋째, 좋은 문장을 발견하면 반드시 손으로 베껴 쓰라. 눈으로 읽는 것과 손으로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넷째,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자서전을 써보라. 과거를 정리해야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다섯째,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고민거리를 종이에 모두 적어보라. 시각화된 고민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흐트러진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과 같다. 머릿속의 정보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올바른 자리에 배치할 때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힌다. 나이가 들수록 붓과 종이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그대의 정신을 가장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자 세상을 향해 그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다. 기록하는 자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다. 붓 끝에서 피어나는 문장이 그대의 영혼을 영원히 푸르게 할 것이다.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나 기록은 선명하게 남아 길 잃은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법이다. 6. 죽음을 대기하지 말고 100년 뒤를 도모하는 설계자가 되라. 죽음을 가만히 기다리는 노인은 이미 숨을 쉬고 있을 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육신이 조금 쇠약해졌다고 해서 인생의 거대한 설계도마저 접어버리는 것은 하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모독하는 행위다. 나는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세유표를 썼다. 내일 당장 세상을 떠나더라도 오늘 100년 뒤를 도모하는 대계를 세우는 것이 선비에 마땅한 자세다. 인간은 전망하는 존재일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그 설계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가 되는 법이다. 대저 사람들이 늙어가며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지 없는 항해는 표류일 뿐이며 표류하는 배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침몰한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의 세상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기를 바라는 공적인 서원이어야 한다. 죽음이라는 종착역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풍경과 그대가 새롭게 만들어낼 가치에 집중하라. 100년 뒤를 도모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산다면 그대의 정신은 결코 노화되지 않는다.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의 대업을 설정하라.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오늘 쓴 글 한 줄, 오늘 심은 꽃 한 송이가 100년 뒤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후대에 남길 방법을 구체화하라. 책을 쓰거나 기술을 전수하거나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에 걸맞은 공부를 시작하라. 70대라면 80대를, 80대라면 90대를 준비하는 자만이 생의 활력을 유지한다. 넷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수시로 수정하라.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 것인지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다섯째, 매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판이 아닌 대안을 고민하라.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를 청년으로 남게 할 것이다. 무릇 큰 나무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수백 년 동안 그늘을 남기는 법이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내가 떠난 뒤에도 후손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마라. 지식을 전수하든 나무를 심든 선한 덕을 쌓든 무엇인가를 심는 행위 자체가 그대를 영생하게 할 것이다. 끝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진행형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늘이 그대에게 허락한 수명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며 노년의 허물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비방이다. 미래를 꿈꾸는 자에게 노년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청년의 정신만이 깃들 뿐이다. 7. 나이의 벽을 허물고 낯선 인연에게서 새로운 천지를 배우라.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과거의 향수에 젖어 사는 노년은 고여 썩어가는 물과 같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맑음을 유지하듯 인간의 정신도 새로운 인연과 낯선 지식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해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비천한 아전과 농부, 주막 할머니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거친 삶 속에서 책에 없는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묻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치아무니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낯선 만남은 뇌의 노화를 막는 최고의 방부제이자 자극제다. 자신의 좁은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견고한 편견을 깨는 과정에서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고 젊은이의 패기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질문하라.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앞설 때 꼰대가 되고 배우려는 마음이 앞설 때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나이와 신분을 잊고 오직 진리만을 좇는 자에게 세상은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는 법이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보라. 익숙함은 정신의 적이며 낯설음은 영혼의 비타민이다. 둘째,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의 고민과 문화를 먼저 물으라. 가르쳐달라는 한마디가 그대와 그들 사이의 담을 허문다. 셋째, 안 가본 길을 산책하고 새로운 도구기기를 익히는데 주저하지 마라. 문명의 이기를 익히는 것 또한 현대의 불치아문이다. 넷째, 자신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라. 반대자의 목소리는 나의 아집을 깨부수어줄 가장 고마운 도끼다. 다섯째,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해보라. 배움은 실천을 통해 완성되며 실천하는 노인은 결코 늙을 틈이 없다.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여름 벌레는 얼음의 차가움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그대의 우물을 넓혀주고 차가운 얼음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그대를 낡은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에 머물게 할 것이다. 낯선 인연은 그대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우주를 선물할 것이며 그 우주 속에서 그대의 인격은 더욱 장엄해질 것이다. 배움 앞에 위아래가 없으니 고개를 숙이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법이다. 8. 마음의 병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육신의 질서를 바로잡으라.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를 쓴다. 그러나 마음은 형체가 없어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어지러워지는 법이다. 이럴 때는 마음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순서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몸이 정갈하지 못하면 마음이 결코 맑을 수 없다. 나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차를 다려 마시거나 숲길을 걸으며 몸의 감각을 깨웠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심리적인 고통은 종종 육체적인 불균형과 나태함에서 비롯된다. 잠이 부족하거나 식사가 부실하고 활동량이 적으면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독소가 쌓이게 된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엄습할 때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마라. 당장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땀이 날 정도로 힘차게 걸어야 한다.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오감을 생생하게 자극할 때 마음의 병은 자연스레 치유된다. 맑은 차 한 잔이 기운을 안정시키고 정갈한 옷차림이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준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라. 육신의 리듬이 깨지면 영혼의 박자도 어긋난다. 둘째, 소식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으라. 탁한 음식은 탁한 피를 만들고 탁한 피는 어지러운 생각을 낳는다. 셋째, 매일 1시간 이상 흙을 밟으며 걸어라. 땅의 기운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보약은 없다. 넷째, 몸을 항상 청결히 하고 단정한 의복을 갖추라. 자신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다섯째, 깊은 호흡법을 익혀 수시로 실천하라. 호흡이 깊어지면
생각의 깊이도 달라지고 감정의 격동도 잦아든다. 병든 나무에서 맑은 열매가 열릴 수 없고 깨진 그릇에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지는 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가꾸는 일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근력을 키우고 혈색을 살피며 청결을 유지하라.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몸이 정돈되면 영혼도 정돈된다. 억지로 마음을 붙잡으려 고통받지 말고 먼저 그대가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옷을 깨끗이 세탁하라.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릇을 맑게 닦아야 그 안에 물이 흐려지지 않는 법이다. 9. 껍데기의 수려함보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인품의 향기를 택하라. 젊음의 아름다움은 하늘이 거저준 선물이나 노년의 아름다움은 본인이 스스로 가꾼 예술작품이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노화를 감추려 애쓰는 것만큼 애처롭고 추한 일은 없다. 진정한 매력은 주름을 감추는 화장술이 아니라 그 주름 사이사이에 깊게 배어있는 인품의 향기에서 나온다. 그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은 외모의 수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되는 법임을 잊지 마라. 매력적인 노년은 젊음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늙음을 품격 있게 수용하는 자의 몫이다. 확장적인 삶을 사는 노인은 예쁘지 않아도 압도적으로 아름답다.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젊은이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서는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난다. 그런 노인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영감을 준다. 반대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인색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추함을 가릴 수 없다. 인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여 형성되는 결정체다. 첫째, 남을 비판하기보다 칭찬하는 말을 3배 더하라. 긍정적인 언어는 그대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새긴다. 둘째, 지갑은 열되 입은 닫으라. 노년의 미덕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베푸는 실천에 있다. 셋째, 유머와 여유를 잃지 마라. 진지함도 조우나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위트는 최고의 인격적 매력이다. 넷째, 나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라. 진정한 권위는 아래를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다섯째,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인상이 평온한지 살피라. 내면의 독소는 반드시 얼굴의 그늘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무릇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는 법이다. 고귀한 인품을 가진 자는 자신을 해치려는 자에게도 덕을 베풀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에게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주름은 그대가 견뎌온 세월의 굴곡이나 그 주름 속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그대의 몫이다. 욕심과 원망을 담으면 추한 노인이 되고 지혜와 자애를 담으면 존경받는 현자가 된다. 그대만의 향기를 만들어라.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갈 때 그대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된 예술이 될 것이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그 주름 사이를 타고 세월을 거슬러 흐르는 법이다. 10. 고정된 날을 버리고 죽는 날까지 매일 스스로를 갱신하라.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거나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는 말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긋지 마라. 타고난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 성품을 다루는 나의 공부는 매일 새롭게 변할 수 있다.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도 늙어가는 육신도 나의 성장을 결코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세월은 나를 더 날카롭게 벼리고 깊게 만드는 담금질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존재로 믿는 것이 모든 치유와 성장의 위대한 시작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는 다짐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마라. 공부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각을 확장하며 인격을 둬야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미완성의 존재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깎고 다듬어가는 장인이어야 한다. 이 변화의 과정을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오늘 발견한 자신의 못난 점을 하나씩 지워가라. 둘째, 죽는 날까지 공부할 필생의 과업을 정하라. 배움이 멈추는 날이 곧 인생이 끝나는 날이다. 셋째,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나는 이런 것을 못한다는 생각을 나는 이제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매일 아침 오늘도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선언하라. 어제의 나에 얽매이지 않는 자만이 내일로 나아간다. 다섯째, 타인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복하라. 타인의 변화를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의 변화도 완성할 수 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칼은 갈지 않으면 녹이 쓴다. 인간의 정신도 이와 같아서 부단히 공부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노역에 사로잡히게 된다.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생각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노화는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대 또한 스스로를 매일 새롭게 창조하는 장인이 되어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어라. 그것이 하늘이 그대를 세상에 보낸 뜻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변화를 꿈꾸는 한 그대는 결코 늙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되고 변화를 꿈꾸는 순간 생명의 불꽃은 다시 타오르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울을 보며 허허롭게 웃어라. 유배지에서의 18년이 나에게는 마음의 각도를 잡는 천재이루의 축복이었듯 그대의 노년 역시 인생의 알곡을 거두는 가장 풍요롭고 찬란한 계절이 될 수 있다. 맑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대의 영혼을 찬찬히 들여다보라.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진 그대의 진정하고 당당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 맑은 정신으로 남은 생의 매 순간을 향기롭게 채워가라.